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모입니다. 로얄 엔필드에서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죠. 22년도 입문용 바이크로 메테오 350이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23년에 그 인기를 이어가 줄 만한 녀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스크램 411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모델인데 원래도 꽤 인기가 좋았던 히말라얀의 파생 모델입니다. 23년 1월 기준으로 이미 출시된 모델이라서 실제 매장에서 시승도 가능한 상태라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그 이야기도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보시죠. 먼저 스크램 411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크램블러의 성향을 가진 경쾌하고 적당한 무게감의 바이크입니다. 스크램블러라는 방향성 자체가 원래 온로드 바이크를 오프로드에서 탈 수 있도록 개량한 형태이기 때문에 온로드와 오프로드 바이크의 특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이 네이키드 바이크임에도 순정 렉을 지원해서 알루미늄 사이드 박스도 설치할 수 있고요. 190mm의 긴 프론트 트래블을 보여줍니다. 첫눈에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바이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봐도 꽤 예쁘다고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클래식 바이크라고 하기에는 꽤나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네오 클래식이라고 하기에는 미래적인 느낌이 조금 덜 드는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입문자가 봤을 때 예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적당한 클래식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디자인 방향성을 가진 모델로는 같은 브랜드의 메테오 350 또는 트라이엄프의 스피드 트윈 900 같은 모델들이 있겠네요. 베이스가 되는 모델인 히말라얀과 엔진과 차대 등 상당한 부분을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쉐입 디자인이 꽤 미려했던 히말라얀이기 때문에 스크램 411 역시 기본적인 쉐입이 상당히 세련된 편인데요. 멀티퍼퍼즈의 기능성을 위한 가드나 실드 파츠들이 제거되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오히려 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400cc의 바이크임에도 스크램블러 성격을 띠고 있어서 15리터로 비교적 큰 연료통을 가지고 있고 전륜에 19인치의 타이어가 장착되는데요. 덕분에 바이크 크기가 좀 더 커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로얄 엔필드 브랜드가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출시되는 점도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 바이크에 입문하고 싶은데 이 작은 바이크나 스쿠터 같은 거 말고 조금 멋들어진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진 분들이 스크램 411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400cc라는 배기량 선정도 정말 절묘한 것 같습니다. 쿼터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약간 미들급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숫자라서 입문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로얄 엔필드의 배기량에 대한 부분은 이따 시승하면서 따라 언급하겠습니다. 이 cc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스크램 411의 경우 공랭식 단기통 411cc OHC 엔진이 사용되었고요. 압축비는 9.5:1입니다. 아마도 일반유로 사용 가능하겠죠. 최대 출력은 6500rpm에서 24마력 정도로 나와 있고요. 최대 토크는 4250rpm에서 32Nm로 나와 있습니다. 건식 다판 클러치가 적용되었고 5단 수동 미션 사용되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 타이어는 19인치와 17인치가 각각 사용되었고요. 프론트 브레이크는 300mm의 투피스톤 바이블에 사용되었고 리어는 240mm의 싱글 피스톤 마찬가지로 바이블에 사용되었습니다. ABS는 앞뒤 둘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정립식 41mm가 사용되었고요. 트래블은 190mm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링크식으로 사용되었고 모노샥 들어갔습니다. 트래블은 180mm입니다. 휠베이스는 1455mm, 표저지상고는 200mm입니다. 시트고는 795mm로 되어 있고요. 전체 중량은 194kg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통은 15리터 플러스 마이너스 0.5리터 표시가 되어 있네요. 23년 1월 기준 가격은 635만원부터 644만원까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별로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요. 23년 히말라얀 가격이 650만원부터 671만원까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히말라얀과의 가격 격차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이 로얄 엔필드의 브랜드 인식 자체가 국내에선 조금 부족하고 생소한 만큼 조금만 더 공격적인 가격이어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타 브랜드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장을 시작했고요. 일단 지금 계기판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계기판 디자인 상당히 예뻐요. 지금 이 메뉴키는 이쪽 오른손 검지 쪽에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트립 A, B 그리고 오디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시계 보이고 연료량 보이고 기어 단수 보이고 속도 보이고 RPM 빼고 다 보입니다. 요 아래쪽에 인디게이터 들어오고요.
시선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빛이 밝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굉장히 편해요. 거의 허리가 스는 F차. 이게 어드벤처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 히말라얀에서 포지션이 좀 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히 스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유턴을 하기에 충분히 공간인데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괜찮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얘가 고동감이 좀 너무 없지 않을까? 좀 유순유순한 모델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고동감도 좀 있는데? 어쨌든 단기통 400cc이기 때문에 그 cc에서 오는 고동감이 좀 있고요. 약간 땡기는 맛도 있고요. 이게 트래블이 상당히 길어서 사실 오히려 온로드에서 좀 맛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단 직선 주행할 때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RPM 안 보이면 아쉽다. 자, 근데 2단에서도 지금 한 80km 3단에서 100km 좀 안 되게 4단에서 100km 좀 넘게. 이게 안타까운 건 5단 미션이거든요. 6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느꼈을 땐 최고 속은 한 100km 초반 120 정도까지는 무게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좀 속도를 내고 싶다. 난 속도를 한 최소한 100km 이상은 쭉쭉쭉쭉 뽑아내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 클래식 바이크 성향을 가진 바이크들은 좀 무리가 있어요. ABS도 굉장히 기민하게 잘 터지고요. 자연스럽습니다. ABS 반응도 좋고 제동력 적당히 있고 네이키드처럼 팍 꽂히는 그런 제동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쑥 멈추는 느낌.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히려 초심자에게는 쉬울 수도 있나? 좀 헷갈린다 이거는. 근데 이 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 아이들링은 아쉽죠?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근데 주행을 할 때 배기음은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 세워놓고 좀 배기음이랑 이런 거 좀 찍고 싶은데 살짝 새길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경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생각보다는 좀 묵직하고 크기감도 좀 있고 400cc 어드벤처 성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배기량에서 보기 근데 이게 주파력이 되게 좋겠다 진짜. 실제로 모터 캠핑이나 이런 스크램블러를 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적당한 임도 아닌 그냥 길이지만 이렇게 뭔가 좀 샛길 같은 것들을 좀 자주 타고 싶을 수 있고 탈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잘 빠져나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제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값어치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색깔도 전 이 색깔이 사실 제일 예쁜 색깔 중에 하나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딱 있네요. 외관 마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스티커 마감이고요. 이런 거엔 또 응각을 해줬네요. 이렇게 시프터 가드에는 또 응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로얄 엔필드가 이런 엔진 마감 같은 게 사실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미려하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엔진 캡과 엔진 헤드야 이런 모양적으로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 이런 거 같은 게 사실 여전히 좀 거슬리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 장족의 발전입니다. 솔직히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앞에 이런 카울 이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쇠야? 이거 쇠야!
미쳤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얘도 쇠야.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왜 새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일체감이 좋았구나. 왜 이렇게 도색을 잘했나 했는데 거의 비슷한 쇠 소재였네요 둘 다. 놀랍다, 놀라워. 요런 건 좀 아쉽네요. 이 헤드라이트가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요. 이게 데일라이트거든요, 아래에 있는 게. 요 정도 됐으면, 얘가 약간 히말라얀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경쾌한 느낌으로 간 바이크니까 데일라이트 정도는 여기 테두리에 좀 둘러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따로 하나 빼주던지. 이건 약간 너무 올드한 느낌이 좀 있네요. 다른 요소에 비해서 요거 조금 아쉽다. 그리고 시트고가 높지 않습니다. 시트고가 저스펜스 트래블이 굉장히 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시트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제로 앉아보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육안으로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력감이 400cc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 로얄필드 특성상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이 정도면은 꽤 탈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속은 좀 아쉽지만 토크감이나 즐기면서 타기에는 의외로 괜찮은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배기음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배기음은 약간 로얄필드 특유의 약간 경운기에 좀 가까운 동동동동동동동동 이 소리가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RPM을 조금 땡겨주면 그 빠르릉 치는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쉬운 건 RPM이 게이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엔진을 쓰고 있는지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느끼기에 꽤 감아 땡겼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엔진이 그렇게 터질 것 같다거나 엄청 무리한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들었어요. 그건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 타시기에는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부릉부릉 땡기면서 그냥 타는 맛으로 즐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래블이 굉장히 긴데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탔을 때는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정말 스크램블러의 용도로 동네에서 또는 중단 거리에서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기어 변경하는 감각도 옛날에 클래식 500이나 이런 것을 타봤을 때는 약간 좀 헐렁이는 느낌? 약간 허당인 느낌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크게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 바이크들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프트 이런 기어 변속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아무래도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로얄엔필드 스크램 41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얄엔필드의 입문용 바이크로서의 인기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줄 수 있을 만한 꽤 잘 만들어진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400cc 단기통 바이크 특성상 충분하다고 할 만큼 여유로운 구동감을 내주진 못하겠지만 초심자가 즐기기에는 충분한 진동과 감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단 미션인 만큼 이미 고배기량을 타시던 분들이 클래식한 느낌으로 내려오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배기량에서 고배기량으로 올라갈 때 클래식 감성 냄새를 맡아보는 느낌이라고 하면 꽤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스크램 411이 히말라얀을 기반으로 파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출렁출렁하고 푹신푹신한 모델이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네이키드 바이크보다는 오히려 모타드 바이크에 가까운 스크램블러였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적으로 느껴질 만족도와 전반적인 구성은 엔필드의 타겟층인 입문자들을 노리기에 꽤 잘 맞는 특성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로얄엔필드가 여전히 여러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시동 꺼짐 이슈나 품질 뽑기 이슈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실구매자가 쌓이고 나면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죠.